자, 지금부터 2회 다천인 마이클 버스킹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일단 이 자리에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프닝을 할 때 버스커를 모시기 전에 퀴즈를 2개 준비했습니다. 자, 이 퀴즈에는 상품권이 역시 상품으로 걸려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하나 내드리면, 자, 답이 생각나시는 분은 즉석에서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던킨 도너츠 상품권 5,000원짜리 하나짜리 퀴즈입니다. 자, 1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버스킹의 본 제목이 뭐죠? 뭐죠, 이 참여도? 자, 이거 날아갑니다. 자, 이거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유력해요. 자, 여기에 있는 마이크 MRC. 자, 이 MIC의 약자가 뭔지 안다. 손! 참, 이럴 미안. 자, 저기 있는 분 마이크 가져다 주실래요? 저기 뒤편. 자, 성함이랑 학과를 말씀해 주시고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영학과 1호학번 김유다입니다. 예. 모티베이션 인 캠퍼스입니다.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다시.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 예. 정답! 야, 좀 이따가 이거 상품권 하나 받아가세요. 자, 모티베이션도 되고요. 모티베이티브도 됩니다. 이 기획자에 따르면. 자, 저희가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버스킹 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티베이션인 캠퍼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상품권 좀 더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완전. 자, 또 상품권 걸려 있어요. 두 번째, 저희가 오늘 버스킹이 몇 회인지 객관식입니다. 자, 바로 손을 먼저 들어주시는 분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자, 우리 버스킹이 몇 회인가? 자, 1번 20회. 이거 막 들어야 알겠죠? 2번 200회. 3번 3회. 6번 2회 땡. 자, 4번 2회. 저기. 자, 이분한테 마이크 가져다 주세요. 자, 성함이랑 학과 말씀해 주시고 몇 번 몇 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과 신부련입니다. 예. 4번 2회입니다. 4번 몇 회요? 2회요. 1회요? 2회. 2회. 정답!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좀 더 상품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무려 어마어마합니다. 2회째입니다, 지금. 자, 앞으로 200회를 보고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이 많이 지금처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4명의 버스커를 모셔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버스커들이 준비를 참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들의 발표를 잘 들어주시고, 버스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이 버스커한테 어떤 궁금한 점이 있다, 혹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자, 바로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5,000원짜리 막 상품권이 막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버스커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스커입니다. 기대 많이 되세요? 정말 형식적인 대답 아니길 바라요. 자, 첫 번째 버스커는 무려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이야, 이 외국인 유학생이 버스커로 마이크를 처음 잡았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왔대요. 오. 그래서 프랑스어로 버스킹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한국어로 하고, 자, 과연 우리 프랑스 유학생, 우리 이름은 사라, 관광경영학과 17학번, 무려 17학번 또 17학번 사라가 우리 학교에 와서 바라본 학교의 모습과 한국이란 나라가 어땠는지에 대해 나의 한국 생활이라는 주제로, 제목은 내가 한국에서 해봤던
경험들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버스커 사라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업경과학과 17학번 사라입니다. 오늘은 저는 저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떨려서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행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가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했어요. 그 부모님들과 함께 그 크루즈 여행하면서 영어 못 하시니까 동역 역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신감과 즐거움이 되게 큰 동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한국에 왔는지 좀 궁금하시죠? 사실은 아시안 언어 중에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지 않는 언어가 잦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중국어나 일본어 많이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서 저 한국어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때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나서 이발 가기 싫어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때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해서 프랑스에서 다시 갔어요. 프랑스에서 입학했는데 전공이 저랑 안 맞았고 한국에 다시 갈 기회가 있어서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다시 와서 한국어 공부해가지고 3월에 가천대학교에서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좋은 경험들이 말하려고 하는데 3개 있어요. 첫 번째는 고구마예요. 프랑스에서 고구마이긴 한데 한국에 있는 고구마들이랑 좀 달라요. 우리 약간 호박 같은 고구마이라서 맛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을 때 너무 맛있어서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먹었어요.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고구마 정말 좋아해요. 두 번째는 페달할 수 있는 한강에서 프랑스에서 사실 페달 별로 알 수 없어요. 아니면 피자 같은 거만 있어서 한강에 가서 시간 찍은 게 되게 좋아했어요. 분위기도 좋고 언제든지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아주 좋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있는 거 여기 프랑스 가본 친구 있나요? 프랑스에서 가봤어요? 가봤으면 아마 알 것 같은데 프랑스 지하철에 좀 더럽고 위험하고 전화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와이파이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무료로도 있고 되게 마르고 되게 잘 발전돼 있어서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약간 좋은 거 말고 한국에 와서 어려운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외국인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거기 있는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여학생도 있었어요. 나이도 좀 20살, 21살 같아서 저도 혼자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걸어봤어요. 혹시 저는 안녕하세요, 공업경영학과
친구가 H학번 사람인데 우리 둘이 혼자 먹고 있으니까 같이 밥 먹어도 될까요?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갔어요. 네, 저도 약간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프랑스에서 약간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랑 쉽게 말 걸지 않지만 이렇게 대학교에서 우리 대학생인데 혼자 밥 먹고 있으니까 그냥 말 걸는 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무섭지 왜 무서운지 저 모르겠어요. 저 혹시 무섭게 생겼나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 말 걸리면 무서워지 마요. 왜냐면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 여학생들은 그 자기 결정 보러 왔는데 좀 힘든 부분 되게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로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니까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쉬운 과제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2시간, 3시간 걸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6시간, 7시간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좀 멀리서 있어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어서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 얘기해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때 약간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가면 말 걸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대학교에 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평소에 같이 뭐 다니다가 불금 같이 하자 뭐 이런 사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비슷한 나이도 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니까 문화 차이 있어도 그냥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 힘들 수 있어서 좀 네, 무섭지 않게 그냥 말 걸어보세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위에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스크립트 외웠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스크립트대로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사라 씨에게 박수. 와. 고급 그 오자마자 제일 좋아했던 게 고구마예요. 고구마를 한류로 진출시킵시다.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2년이요. 2년이요? 한국말 잘하죠? 왜 자꾸 이런 말, 우리는 영어를 15년 공부해도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어가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잘해요? 2년밖에 공부 안 하셨으면서. 한국에 와서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 별로 안 쓰니까 한국어 배웠어요. 나중에 한국어를 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사라 씨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라 씨를 식당에서 보면 내가 같이 밥 먹을 의향이 있다. 손! 아니,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 얼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앞으로 마주치시면 꼭 먼저 다가가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라 씨 발표를 잘 들었으니까 한번 궁금한 점이 있나 물어봅시다. 내가 사라 씨 발표를 듣고 너무 인상 깊었다. 이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예. 저쪽에 계신 분. 성함이랑 그 학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얘기해 주세요. 저 글로벌 경영학실의 김지영입니다. 예. 자, 사라 씨에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문화 차이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러니까 뭐 어렵네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희 사촌 오빠도 외국에 살다 왔는데 취업했을 때 취업하려고 한국 왔었는데 엄청 막 그
당연히 상사의 경우도 있고 제일 큰 거 나이 이런 거 선배 후배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나이 별로 상관없어서 제 제일 친한 친구 언니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 얘기할 적이 별로 없고, 근데 한국에 와서 저 2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7학번이라도 2년 더 많으니까 가끔 선배들 있는데 저보다 후배인데, 그러니까 저 상관없는데 한국에 와서 되게 상관 있어요. 1년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힘들어요. 약간 우리 친하면 왜 반말 알 수 없는지, 왜 계속 존댓말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거 제일 큰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반갑다 살아야. 자, 앞으로 이런 반말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좋은 답변 되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이쪽에 계신 분. 어우, 사라 씨 인기가 많으신데요. 성함이랑 학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글로벌 경제학과 16학번 김소연인데 예. 제가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꼭 해보고 싶어서 혹시 끝나고 연락처 러브콜! 박수! 무슨 내용으로? 네, 줄게요. 자, 친구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자, 또.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거나, 예, 이쪽에 있는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성함이랑 학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응용통계학과 13학번 송명근이고요. 파리에 오셨나요? 이게 외국인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가서 놀라는 게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라는데, 파리에 있는 자신의 그 파리지앵들에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한국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탁한비. 탁한비? 아, 닭갈비! 왜요? 사실은 우리 매운 음식 잘 먹지만 한국에서 프랑스에서 이런 음식 별로 없어서 먹어봤을 때 너무 좋아했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 닭갈비가 근데 닭갈비라고. 개인 결정이에요, 사실. 취향 존중합니다. 그러네요. 아, 역시 또 2회째인데 프랑스 학생의 또 발표를 이렇게 들어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버스킹을 해준 우리 사라 씨에게 큰 박수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어요. 자,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로 씨, 이거를 내가 갖고 있기보다 그냥 바로 나눠주시는 건 어때요? 그래요. 바로 나눠드려요. 성취감 있게. 자, 첫 번째 버스킹, 자, 잘 들으셨고, 이제 두 번째 버스커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1회 마이크 버스킹을 여기서 이제 관람하시다가 이 끓는 마음을 주저하지 못하고 2회 버스커로 지원해 주셨답니다. 자,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마이크 버스킹의 취지에 잘 맞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 라고 쓰셨고요. 자, 김성훈 씨, 전자공학과 14학번이십니다. 자, 주제는 걱정 말고 일단 시작해보자. 뭐라고요? 이렇게 막 참여도가 반이 나뉘네요. 걱정 말고 일단 시작해보자. 제목은 시작이 멋있답니다. 자, 우리 시작이 멋있다는 제목으로 멋있는 버스킹을 해주실 전자공학과 14학번 김성훈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지금 거천대학교 전정학과 14학번 재학 중인 김성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대구에서 와서 서울말로 이렇게 강의가 하기에 제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사투리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싶은 3명의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첫 번째 친구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친구가 일단 중학교 가서 상이란 상을 다 휩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서 전교 1등을 해요.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공경도 잘하고 인성도 빠짐이 없어요. 거기다가 얼굴까지 예쁜 친구. 이런 친구였는데 제가 20살이 돼갖고 이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흑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보통 20살 지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네 대학교 어디 갔는데? 이런 거 물어보고 아니면 네 수능 잘 봤나?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 야 너 지금 대학교 어디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왜 계속 누추한 곳에 있고 서울에는 안 가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친구가 나는 옛날부터 몸 아픈 애들 가르치고 싶은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장 선생님이 서울대 추천서 써주는 거 그 2등한테 주고 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이 말을 들었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원래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다 높은 대학교 가려고 하고 아니면 저처럼 취업 강패인 전자공학과 오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를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제가 두 번째 해드릴 얘기는 남자들이 이제 할 말이 없을 때 많이 하는 얘기고 여자들이 할 말이 없지만 듣기 싫어하는 군대 얘기입니다. 네, 재밌으시겠죠? 네, 이 얘기인데 제가 군대에서 후임을 한 명 만났습니다. 후임을 만났는데 이 후임이 진짜 무서운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데냐 하면은 후배들한테 껌파리 시키고 후배들한테 사라가 좋아하는 고구마 팔라 하고 막 이런 데였어요. 그래갖고 그런 데를 나왔는데 이 후임이 아니라 후임이 친구가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갔어. 자기 여자친구랑.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루하루 막노동하고 아니면 뭐 택배 사차 하루하루 막 올렸다 내렸다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제 후임이 보니까 지 친구지만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친구가 공부를 하기를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공부를 시작해요. 일단 아침밥을 먹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뭐 할까요? 공부를 하겠죠? 그럼 이제 저녁을 먹고 뭐 할까요? 아니죠, 운동을 해야 돼요. 군인들은 운동을 하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친구가. 그런데 저희 학교 보통 뭐 4학년들은 3일만 나오고 뭐 1학년들은 5일만 나올 수도 있는데 제 군대에는 일주일 내내 근무가 편성돼 있었어요. 혹시 학교 일주일 내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 미치겠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막 심장이 두근대고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니까 혈압이 150에서 18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 번아웃에 걸린 것 같다고. 혹시 번아웃 아시는 분 있어요? 심리학과 이런 분? 네, 그러면 번아웃 아세요?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겪는 위력적이라고. 진짜 똑똑하신 분이네요. 저 친구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네, 이게 업무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무기력증이 올 수도 있고 심하면 고혈압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더 심하면 당뇨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정신적 탈진 현상이에요. 이게 오는데 이제 어떻게 후임은 수능은 다가오는데 자기가 공부하면 몸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왔겠죠? 네,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혹시 저 말 엄청 빠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일 길고 지루한 세 번째 얘기가 남았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함께 해왔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은사님을 만나요. 그런데 혹시 멋있는 사람들 보면 막 닮고 싶고 이런 거 알아요? 막 축구 드리블 멋있고 그런 막 같이 막 드리블 자기도 연습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엄마가
유명 강사 강의 테이프를 많이 듣는 분이셨어요. 요즘에 영상 강의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보면 좀 어때요? 막 심장이 두근대고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랬대요. 남들한테 이렇게 두근거림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봉사 시간을 채워야 돼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께서 저 총각 진짜 많이 봤던 총각이라고, 저런 총각 있어서 진짜 고맙다고 이런 말을 듣고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를 갈까요?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교를 다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를 하게 되는데 혹시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는 공부 빼고 다 재밌잖아요. 친구도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책만 들이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뒷단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나 생각이 깊어졌네, 꿈은 커졌네 이런 말을 하면서 옛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 초등학교 때 교사가 되고 싶었고, 나 중학교 때 남을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나 고등학교 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걸 알았는데 나 강사가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바로 강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뭘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친구가 그때까지 재테크 서적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대학생 상대로 재테크 강연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요즘에 취업하기가 진짜 힘든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고 돈을 약간 못 버는 일과 하기 싫지만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 이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더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생 상대로 재테크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나 3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5년 뒤에 400만 원으로 갚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지금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로 같이 대학을 와서 복학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더 넘는 돈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사투리도 좀 잘하고 학교 주변에서 자취도 좀 하고 얼굴도 좀 작은데 키도 아쉽게도 좀 작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남자친구는 어때요? 앞에 여성분? 어떨까요? 이런 남자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저예요. 네,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제 얘기를 마무리 짓자면 제 얘기 세 가지 친구 얘기에는 결론이 없어요. 사실 첫 번째 친구는 아직 교사가 된지 모르고, 두 번째 친구는 아직 수능을 안 봤어요. 세 번째인 저는 아직 강사가 되려면 더 커리어를 쌓아야겠죠. 그런데 인생에는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시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걱정 같은 거 다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보는 게 어떤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멋있는 사람이지 않나? 그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문이었습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와, 이제부터 아니 이렇게 노골적인 구수함은 오랜만이에요. 굉장히 사투리의 노골적인 매력 어때요? 사투리 쓰는 남자 어때요? 남자가 좋으면 어떡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본인인 거네요? 네, 그렇죠. 왜 재테크예요? 그 많은 분야 중에 재테크를 대학생한테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한 그 동기. 일단 제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돈에. 예. 결국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성준 씨 발표 너무 잘 들었어요. 자, 내가 성준 씨의 발표를 듣고 너무 인상 깊었다,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뭐야? 자, 역시 던킨 상품권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막 공중으로 증발하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주셔도 좋아요. 질문이 안 와도 돼. 성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몇 살이에요? 괜찮습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 자, 이분. 자, 성함과 학과를 말씀해 주시고. 예, 저는 산업경영공학과 안경선 학생인데요. 네. 재테크에서 300만 원을 어떻게 1000만 원으로 불린 거죠? 저는 보통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거든요. 정확하게 말 다 해야 되나요?
아, 제가 보통 가치 투자를 해서 군대 2년 동안 이거를 쌓여놓자. 어차피 시간은 돈이니까. 그래서 일단 넣어놓고 그게 또 맞아 떨어졌어요. 운이 좋게도.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게 됐습니다. 오늘로? 오늘로? 실력도 있겠죠? 겸손한 건지 오픈을 안 하는 건지. 아유, 감사합니다. 또, 자, 우리 성훈 씨에게 질문해주고 싶은 분. 아니, 잘생기셔서 여자분들이 관심이 좀 아마 오늘부터 주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됐어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죠. 자, 성균 씨에게, 예, 한 번 더. 성함과 학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학과 16학번 박지영입니다. 예. 저 600만 원을 이제 빌린다고 하셨잖아요. 300만 원을. 300만 원. 네네. 그 흔쾌히를 해주셨나요? 아, 부모님이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자 하고 일단 주셨던 것 같아요. 그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1000만 원까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면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알겠죠? 그땐 좀 너를 좀 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버스킹 해주신 김성훈 씨에게 박수로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행사 참 속전입니다. 반이 끝났어요. 자, 금방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버스커를 모실 텐데요. 자, 저와 연배가 비슷한 그리고 액면가도 비슷한 자 그런 분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자 우리 가천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궁금해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자, 하와이 어학연수 다들 들어보셨죠? 제 주변에 저 동원입력 또 왔네요. 한 10분에 한 4-5분 꼭 다녀오시더라고요. 자, 그 하와이 연수 작년 겨울방학에 다녀오셨답니다. 자, 하와이를 가기 위해 했던 준비 과정부터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까지 자,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주제는 열심히 하되 뭘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뭘 하는지 모를 땐 놀 줄 알아야 한다. 좋아요. 제목 알로하 프리덤입니다. 우리 관광경영학과의 1, 2학번 홍석화 학생을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박수. 알로하. 네, 근육보다 컨텐츠가 울퉁불퉁한 남자, 관광경영학과 4학년 2학번의 작중의 홍석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저는 이런 날이면 하와이의 그 따사로운 날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의상도 약간 하와이 느낌 나게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뭐 하와이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더 좋은 곳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와이에 다녀왔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좋았겠다. 물론 좋았죠. 하지만 모든 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러면 뭐가 잘나서 도대체 하와이에 갔다 온 거냐 라는 눈빛을 보내주고 계신데 얼굴이 잘나서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홍석화 씨였습니다. 경고죠, 경고. 얼굴이 잘나서 갔다 온 건 아니고 제 후배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남아 쪽 약간 느낌이 난다. 사실 진하게 생긴 건 제 잘못이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되게 계획적인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와이를 입학할 때부터 되게 가고 싶었죠.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어요.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참여해야 되더라고요. 하와이를 가려면.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뒤쪽에 위치한 글로벌 존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처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팀 이름도 와이키키라고 짓고 와이키키 해변에 누워서 코코넛 열매 한번 마셔보자 이런 모토로 활동을 했었고 또 가천 골든벨도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골든벨 울리지는 못했습니다. 한 5번 문제쯤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랍스터 다리 개수를 물어봤어요. 내가 이걸까지 맞추고 하와이 가고 싶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과감하게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하와이에 가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번 연도 1월 2일쯤에 가게 되었는데 하와이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서 그곳에서 뭔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나, 새로운 나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새해기도 했고 계획을 굉장히 열심히 세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도 뛰고 영어 쓰는 나라니까 영어 성적도 만들어 올 거야. 차근차근 되게 계획주의자답게 계획을 세워서 갔습니다. 또 머리도 지금 굉장히 제가 단정하죠? 하지만 갈 때는 약간 좀 파격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구준표처럼 파마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 딱 도착해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열심히 세웠던 계획들이 지켜졌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지켜졌냐? 저는 그 하와이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지금 우리는 앉아서 봉구스 밥버거 먹고 있지만 하와이에서는 공원에 앉아서 피자를 이렇게 되게 먹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에 있는 활동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쇼핑을 나가면 주로 여자애들이랑 같이 쇼핑을 가면은 애들이 잠깐 보러 가자 이러면서 한 2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제가 세운 계획 속에 있는 활동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뭔가 불안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하와이에까지 가가지고 저를 이렇게 계획 속에 저를 올감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뭔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좀 리프레시 하려고 가는데 어느새 나는 하와이에서도 계획 속에 매몰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제가 세웠던 계획들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저는 하와이의 삶 속으로 더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뭘 하는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때가 있고 자기 자신을 놓아줄 때가 필요하구나 라는 점을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와이에 가는 건 여러모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간 있으면서 청춘 남녀끼리 없던 감정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솔로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와이에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나는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하와이 간다 그럼 약간 걱정도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오히려 찬스입니다. 그 남자친구분이 진짜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할 때인가 아니면 좀 나를 놓아봐야 될 때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잘생겼는데 말도 잘해요. 그죠? 다 가졌어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 석화 씨한테 좋은 질문들 많이 준비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요. 하와이에 연수 가면 구체적으로 뭘 해요? 우리 청중들한테 그걸 좀 알려주세요. 하와이 가면은 주로 놀러 가잖아요. 근데 의외로 학교 그 영어 배우는 프로그램도 되게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문화 체험도 하고 수업 끝나면 주로 그 와이키키 바다 가서 놀더라고요. 그런 판타스틱한 액티비티가 많다니까 많이들 지원하시고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력증, 뭔가 계획 속에 올가매 있던 나, 지금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너무 풀어놨어요. 4학년인데 제대로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석걸 씨한테 질문 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분 먼저 한번 시켜드릴게요. 예, 가운데 분 성함이랑 학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제가 글로벌 경제학과 1, 2학번 이원석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아까 계획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4학년이신데 또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제 이후의 계획. 이후의 계획은 취업이죠. 취업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답변이었나요? 그래요? 좋습니다. 또, 자, 우리 앞길이 찬창한 홍석화 씨에게 질문, 저 뒤에 분.
네, 성함이랑 학과를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관광경영학과 최상현이라고 합니다.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하와이 가서 청춘 남녀가 되게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네. 본인도 기회가 없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여자친구를 위한 사랑을 어떻게 해서 극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와이에 있을 때 저한테도 수많은 추파가 왔었죠. 왔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잘 헤쳐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추파와 몇 번의 추파와 추파와 어떻게 그걸 이겨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까야 됩니까 여기서? 네. 자, 괜찮겠어요? 뭐 이제 수업 끝나고 같이 피자 먹을래? 뭐 이런. 같이 피자 먹을래. 자, 여기서 나온 모든 내용은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자, 알겠죠? 그 이후에 일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또 우리 홍석화 학생에게 궁금한 점 있거나 인상적이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예, 가운데 분 네, 저는 응용통계학과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예. 네, 많이 스펙을 준비하셔서 하와이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와이에 가고 싶은데 스펙이 없고 준비한 게 없는데 제가 만약에 이번 겨울방학 때 하와이에 가고 싶으면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준비를 별로 하지 않더라도 하와이에 간 주변 친구들이 있었나요? 일단 뭐 제가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라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했던 활동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글로벌 존에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영어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또 가천 골든벨에도 나갔었고 아니면 뭐 대장정 같은 거 있어요. 대장정 떠나셔도 되고 토익 캠프나 이런 스피킹 캠프도 많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공지사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한두 개 정도 이제 참가를 하시면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답변이 되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청중들의 참여도가 1회에 비해 굉장히 높으신데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자, 저기도 한 분 더 계세요. 자, 학과랑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많은데요? 네, 와이키키 효과인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사번 권우경이라고 하고요. 하와이 되게 잘 들었어요. 근데 혹시 그 옷도 하와이에서 사시고 오신 건지? 당연하죠. 아, 네. 맞춰 오신 거예요? 네, 일부러 입고 왔죠. 그래서 하와이가 그리울 때면 항상 입고 왔고. 약간 질문을 가장한 디스 같았어요. 디스 아니죠? 칭찬이죠? 어울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버스커인 관광경영학과의 홍석화 씨의 버스킹 잘 들었습니다. 자, 박수로 우리 맞이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버스커가 남았습니다. 오늘 상품권이 꽤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자, 지금처럼 질문 꾸준히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버스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케냐가 가르쳐준 감사의 아프리카 케냐가 감사를 가르쳐줬다고 하시는데 해외 봉사활동 다녀오신 거 맞죠? 자, 이분은 꿈꿔오던 해외 봉사에 직접 다녀오신 분입니다. 1년 동안 케냐에서 해외 봉사를 할 경험으로 이제 버스킹을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요. 1년이면 굉장히 오래 계셨네요. 해외 봉사로. 자, 제목.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된다. 자, 우리 경영학 트랙의 1, 2학번 박수빈 학생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경건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시 수업이 10분밖에 안 남은 관계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내용 소개와 대외용 소개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경영학드랙 1, 2학번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을 절약하는 관계로 그러면 이번에 대회용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싶은 예비 국제 구호활동가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많이 부담도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정말 많은 부담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시험 공부, 근심, 걱정, 염려 다 날려버리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화이팅이라고 해주십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아프리카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잔디, 초원, 사자, 기린 보통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제 매체에서 본 아프리카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난, 굶주림, 전쟁, 테러, 기아. 보통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라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오게 되었을까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가게 됩니다.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책 한비아 씨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깐만 다 같이 3초를 세볼까요? 자, 준비됐죠? 하나, 1초, 2초, 3초. 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는 아무런 죄 없는 아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3초에 한 명씩 아이 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단돈 1,000원이 없어서 한 끼의 음식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불만을 일삼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저는 그러한 아이들을,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국제 구호활동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2월 29일부터 2017년 올해 2월 23일까지 약 1년간 아프리카 케냐에서 해외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프리카 케냐는 항상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만 가득한 나라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프리카에는 카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는 나이로비안이라는 도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아메리카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로 30분만 가게 되면은 저희가 TV에서 봤던 그런 아프리카의 모습이 정말로 펼쳐져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들 잠깐 스마트폰 꺼내보시겠어요? 네,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자기 옷 한번 보시겠어요? 좋은 옷 입으셨죠? 좋은 가방 매셨죠? 좋은 핸드폰, 좋은 옷, 좋은 가방,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학교, 유리가 가득한 비전 타워까지, 그리고 좋은 집, 아주 좋은 풍족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불만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죠. 왜 그렇다면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프리카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은 숫동으로 지은 집에 창문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을 지피면서 요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집에 뭐가 없다 그랬죠? 창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불을 지핀다 그랬죠? 그렇다면 연기는 어떻게 될까요? 방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득하겠죠. 아프리카의 기대 수명이 짧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주 열악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그곳에서 감사를 깨닫게 됐냐면은 정말 자기들이 먹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갈리라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쌀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10명에서 그 음식을 조금씩 나눠 먹고 있는데 수빈 잠깐 일로 와봐. 같이 나눠 먹자 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았다면 저 혼자 먹기도 바빴을 텐데 그 친구가 같이 나눠 먹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이방인이 저한테 음식을 나눠 먹자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명언을 얘기하고 거의 이제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하는데 미국의 제29대 부통령이자 30대 대통령인 켈빈 클리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항상 이제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저는 정말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축복받고 싶습니다. 근데 29대 대통령이자 30대 대통령인 켈빈 클리지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5가지 감사함을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감사한 5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내가 오늘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5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무대 세팅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잘생긴 사회자분이 재미있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엑기스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꿈과 제 아프리카의 케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끝으로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감사함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랄프 waldo 에머슨의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시에서는 단 한 사람의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켈빈 클리지의 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빈 씨. 1시에 수업이에요? 5분만 늦게 가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죠? 전도사님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할렐루야. 정말 아시는 분인데 첫인상과 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른 면이 또 있으시네요. 멋있습니다. 앞으로 한비아를 뛰어넘는 굉장히 내셔널, 인터내셔널한 그런 국제 구호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수빈 씨에게 절대 상품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수빈 씨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네, 자, 성함과 학과를 말씀해 주세요. 저분 아까 이제 그 발표 들으면서 눈물을 찔끔 흘리셨던 분인 것 같아요. 맞죠? 네, 나노화학과 박주아입니다. 예. 저도 해외 봉사 희망하고 있는데 힘들었던 점을 바탕으로 충고나 조언 같은 거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충고나 조언 같은 걸 할 깜냥은 안 되지만 갔다 온 경험, 선배로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정말 많이 힘듭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흑인은 그냥 말로만 들어봤지 직접 가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저녁에 도착했는데 진짜 이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제 그 충격이었는데, 하지만 사람과 친해지는 거는 어디 가나 사람이라면은 금방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경험하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이제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언어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사람이 가서 언어가 되지 못하면은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는데 영어가 되지 않으면 소통도 안 되고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폐만 끼치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준비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의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감히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알맹이 있는 조언인데 참 쉽지 않아요. 15년 동안 열심히 해도 그렇게 늘지 않은 영어를 금방 빨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드셨는데 저 먼저 드셨으니까 이쪽 분 성함이랑 학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금방 끝내줄게요. 산업경영학과 최민재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간호사로 해외 봉사를 꿈꾸고 있는데
그 여자로서 이제 봉사를 가면은 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이 하지 않은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그런 위험 요소가 없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어느 나라를 가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일까요? 위험한 나라일까요? 엄청 위험한 나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아프리카를 가든 유럽을 가든 인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위험하기는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항상 안전을 챙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저녁 늦게는 저는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있으면서 저녁에 7시 해가 떨어지고 나서는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저녁에 이빨밖에 안 보인다고. 그 흑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안전,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한 가지 딱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에 문을 잠그지 않고 갑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문을 반드시 잠고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창문을 깨부수거나 그렇게 이제 가방을 훔쳐가고 심지어는 문을 열고 그냥 가져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서 본인이 잘 챙기시고 정보 같은 것들을 바로 들어서 바로바로 안전하게 지시들을 잘 따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표정 봐요. 어떻게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좋은 답변이 되셨나요? 예. 정말 현실감이 막 묻어나는 굉장히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 분. 자, 이제 마지막 한 분만 질문을 듣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함이랑 학과를 말씀해 주실래요? 금융수학과 이현우라고 합니다. 조금만 가까이. 금융수학과 이현우라고 합니다. 저도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국내에서 해보신 봉사활동은 없으신가요? 저는 해외로는 사정상 좀 힘들어서요. 네. 국내에서 추천할 만한 봉사활동이라던가 국내에서 했던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당연히 국내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까지 다녀온 건데요. 잠깐 여기서 자기 자랑을 한번 하자면은 저는 지금까지 헌혈을 71회를 했고 봉사활동도 이제 생명샘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외를 잠깐 짧게 들려드리자면은 그곳의 아이들은 산평에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선풍기 바람만을 쐬가며 10명이 모인 곳에서 목당 연필을 쥐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정말 강제이기보다 의무이기보다 본인이 하면서 오히려 더 배워갈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답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자신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 우리한테 꼭 한번 필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영학 트랙 박수빈 학생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엉덩이 알이 베기실 때쯤이 되셨죠?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행사가 마무리되면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소통나무에 오늘의 버스킹에 대한 자신의 코멘트 남겨주실 수 있으면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셔서 사인하신 분은 반드시 데스크 현장 접수처에 가셔서 오늘의 소통왕 스티커를 반드시 붙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 학교에 정말 멋있는 사람이 정말 많네요.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이런 데서 들으면 특별하게 들리는 새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버스킹은 3회도 계속되고 4회도 계속되고 200회까지 계속될 테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관심 가져주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 시험 기간에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다음번에 저희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